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36,500 라인까지의 부근은 오기는 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어쨌든 좀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봉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을 여기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애들이 장세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참 쉽게 안 간다고 느끼는 게, 여기에서 원래 이 정도 캔들 떴으면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주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차트적인 무빙에서 참 뭐 종가나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끝까지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 단기적인 이 수렴을 상방으로 뚫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하락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강세라고 하는 건 비트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알트보다 덜 떨어질 것이고, 비트가 올라도 상대적으로 알트보다 더 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가능성, 그리고 더 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단기적인 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시간 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움직임도 보여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지점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비트가 이만큼 오른다 했을 때 알트들이 더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반등 자체로는 알트가 더 잘 와요, 메이저 같은 애들이. 근데 그 다음에 비트가 여기서 이제 또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알트가 이만큼밖에 못 오르면서 점점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런 격차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원래 우리가 기존의 도미넌스의 모양을 보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항상 이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이 메인 알트장이 오기 전에 항상 이런 도미넌스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런 급등이. 근데 올해는 아직 그런 게 뭔가 없어요. 물론 이럴 때도 좀 있었긴 했지만, 근데 그때도 생각보다 뭐가 있었냐면, 알트가 갈만한 놈들은 잘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올해는 뭐가 없나? 이제 장이 바뀌었나? 이런 뭔가 의구심이 들던 찰나에 얘가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수렴을 뚫어주면서 이런 모양이 빼꼼하면서 나왔다는 게, 추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쏴줄 만한 그런 요소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 하락이 오면 땡큐고, 그게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랐다가 떨어진다 하면은 한 최대로는 60%대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60%까지 가는 그 과정이 좀 고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얘가 60%의 자리가 어디 정도냐면 2021년 3월달 부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엄청난 알트장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쭉 떨어지면서 알트장 올 때가 이제 그 도지 오르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진짜 신날 때인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오기 직전의 상황이 도미넌스가 60%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더 재미가 좋았고, 그리고 특정 알트들만 좀 더 오르고 이제 그런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아마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더 늘려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 제가 현금 비중도 계속 강조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간이 오긴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하되,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했을 때, 이제 이런 신호들도 있거든요. 월가가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다 그러고, 내년 5월을 시작을 해서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CME BTC 이더리움의 선물 프리미엄이 지난 강세장 수준까지 왔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ETF 수탁 기간으로 해서 독보적 위치를 성점하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만 이더리움 이상 보유 고래가 최근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21년 말 이후에 최대 순유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상승장 시그널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상승장 시그널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체가,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드린 부분인데, 얘가 이제 미국인 게 문제예요.
그죠? 미국이 채굴을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채굴자들을 폭락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들먹이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버리게 만들었죠. 그죠? 중국이 채굴을 건드려가지고 미국으로 올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채굴은 이제 파운드리 USA가 단일 풀 중에선 1등입니다. 그죠? DCG의 자회사인 파운드리 USA가 1등인데 근데 채굴은 먹었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보유량이죠. 보유량과 거래 대금을 먹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으로 먹는 게 이제 바이낸스인 거잖아요. 그죠? 바이낸스. 그럼 얘가 이제 결국은 코인베이스한테 지위를 내줘야 되고 보유량, 그다음 플러스 스테이블까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은 이제 뭐냐, USDT보다는 USDC가 점유율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들이 뽀모가 와서 중국도 올리고 싶고 미국도 올리고 싶고 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붙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그럼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고래 등에 타 있으면은 편안하게 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고래고 중국도 고래인데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뺏겠다고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이들이 새우의 물량을 뺏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더 흔들기가 되거나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이 가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알트들만 씨를 말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와도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현금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맞아요. 저는 앞으로도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크립토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12월인데 그리고 뭐 반감기까지 해봐야 한 4개월에서 뭐 그 정도 남았잖아요. 5개월, 4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뭐 ETF가 만약에 중간에 승인된다 했을 때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크립토에서 3개월이면 너무나도 큰 시간입니다. 왜냐? 이걸 우리가 월봉으로 놓고 해서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보시면 이게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루나빔 시점에 47,000에서 17,000까지 떨구는 데가 3개월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리는 것도 한번 볼게요. $10,000에서 28,000을 올리는데도 3개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017년에도 봐도 우리가 $4,100에서 19,600까지 올리는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혹은 더 길 수도 있잖아요. 4개월, 5개월 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근래에 좀 올랐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매집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뭘 대비해야 된다? 최악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천천히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몰빵을 할 필요도 없고 자발트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왜 자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런 애들을 강조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다가 물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대응을 못했어요. 내 현금이 남아있어요. 설사 내가 현금이 정말 부족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가격대에서 물린다는 건 사실 미래가 보장이 돼 있죠. 나름. 그죠? 투자에 사실 보장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단어긴 하지만 나름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보장이 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유입이 돼도 대부분 지금 보면요. 이 순유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다 들어간 거예요. 웬만하면. 3.46억 달러에서 3.12억 달러가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사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좀 해라 하면은 뭔가 자꾸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내가 이전에 알트장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좀 꺼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그 독주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자꾸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게 매번 항상 투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뭐 안에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처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보고 들어갔다 처음에?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싸지?
삼전은 또 왜 이렇게 싸지?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고,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이건 간단해요.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도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이더리움도 알고 뭐 이다도 알고 뭐 저희 뭡니까 뭐 샌드박스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비트코인이 왜 4천만 원을 넘었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5천만 원을 넘었네. 6천만 원? 7천만 원?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엔 기준이 뭐냐?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게 코인에는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2017년 정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너 비트코인 하냐라고 했어요. 코인 하냐도 아니야. 비트코인 하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에 어떤 지수화되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도 아니고 샌드박스도 아니고 체인링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 바로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왜 그러냐? 아까 기관들도 보셨잖아요. 항상 처음에 자금이 유입될 때는 큰 거부터 먼저 유입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10순위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지. 절대 뭔가 뭐 처음부터 어떤 알트에만 진짜 막 와가지고 미친 듯이 뛰고 하는 건 그건 그냥 개별 알트인 거고, 전체적인 순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큰 시총이 먼저 가고 그 다음부터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알트가 당장은 힘을 못 써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알트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되, 내가 굳이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집을 한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36,500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미국의 기조가 이래서 좀 더 흔든다 가격적으로, 그래서 좀 뭔가 생각보다 떨군다라고 했을 때는 35,000대라든지 33,000대, 그러니까 33,000, 여기가 이제 33,000대예요. 33,000 후반대. 여기서부터 35,000대 정도를 보면 딱 이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2차 구간을 여러분들이 여기로 보시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 다음에 또 깨진다 그랬을 때는 이제 한 3만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3만 달러까지. 여기는 저는 사실 안 올 것 같긴 한데, 이 매물대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가능성은 열어둬라. 그 남은 현금들 중에서 한 뭐 내가 만약에 현금이 한 40%가 남아있다 그러면 한 20% 정도는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물린다. 그때는 여러분들 장투하시면 됩니다. 장투. 되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죠? 무책임해 보이지만 내가 종목이 비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거의 9대1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좀 알트 좀 더 하고 싶은데 하시면, 그럼 이제 뭐 7대 2대 1 이던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비트 7 2더 2 나머지 1을 알트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랜더, 체인링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간에는 자꾸 뭐 급등할 만한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장이 돼야 돼요. 근데 순환이 끝나고 비트가 조정이 되고 다시 돌 때는 그 순간에는 메이저 알트나 이런 애들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힘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그런 장세가 와주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야, 그래야 알트들로 순환이 되고 외부에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키워드는 무조건 그겁니다. ETF이기 때문에 ETF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올라가고 코인 시장 전체의 지위가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뭐 주식만 하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외부에 이제 다른 자산군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한테 뭐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이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자금이 순간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구조가 52%지만 60%대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 있다. 제가 원래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미국 애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뭐 바이낸스 뭐 그때 당시에는 짱펑을 이렇게 흔든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제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이낸스 CEO가 물러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지금 미국 애들은 정말 한다면 하는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스틴 선이라든지 테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흔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도 SEC는 이런 루머들이 좀 떠들고 있어요. FTX 스타일의 사기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로 안 되겠다는 거죠. 진짜 빡 죽여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블랙록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이슈로 갑자기 일주일 만에 2달치 3달치 거를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흔들려고 하는 모습은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범위를 설정해 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게 딱 가장 우리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밑에서 입을 벌리다가는 블랙록 때처럼 갑자기 올라가면 내가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냥 물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현금 비중이 없어서 내가 손절을 하면 블랙록 같은 게 나와서 올라가 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들기에 조금 힘들겠지만 미국 애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 예시로 많이 알려드리는데, 자, 이 차트는 뭐냐면요,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아마존입니다. 근데 아마존을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로그 차트가 아닌 차트로 좀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닷컴 버블 때 여기 하락이 고점 대비 95%가 하락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요, 아마존을 끝까지 들고 간 사람이 한 5명인가 있대요. 근데 다 이제 제프 베조스랑 관련된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 된 거고, 투자자는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미국 애들이 들어올 때는 보시면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자, 닷컴 버블 때 죽여놓고 난 다음에요, 그죠? 닷컴 버블 이후에 죽여놓고 얘가 어떻게 한다? 중간에 올리다가 골 파놓고 올리다가 골 파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골을 몇 년 동안 파버려요. 이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놈들이 들어오면 좋은 점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정말 악랄하게 움직인다는 거. 중국 애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가스 올리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남 잡고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려버리는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 급하게 올려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 이후부터 그냥 조정을 정말 크게 주는데, 미국 애들은 사실 문제가 처음에 그냥 조정을 진짜 어디까지 줄지 모를 정도 줘버리는데, 대신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크니까 엄청나게 우상향을 시켜버린다. 다만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골파기를 한 다음에 거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개미를 다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지옥의 계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천국의 계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조정 절대 안 주고 조금씩만 주고 그냥 계속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된 애들은 여기에서 놀랄 것이고, 여기 적응된 애들은 여기에 놀랄 것이고, 여기 적응된 애들은 여기를 못 먹을 것이고, 여기 적응된 애들은 여기를 못 먹을 것이고, 그동안의 것들이 적응된 애들은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코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아무래도 약간 닷컴 버블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럴 것처럼 좀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조정을 좀 크게 준다거나 그런 요소들은 있을 거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약간 이런 모양이 요번에 상승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락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ETF도 다 받아들여질 때고 시장에서도 전부 다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상향은 하되 정말 이제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군의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가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장에 잘 잡으려면요, 이런 미시적인 것에 멘탈이 흔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크게 본 나머지 일찍부터 장투나 이런 것들 들어가 버리면 내가 미시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블랙록이나 이런 애들이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가격을 지루하게 만든다든지, 무슨 악재를 터트린다든지, 가격을 크게 떨궈 놓는다든지, 5만 가지의 개미털기 방법. 얘네들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의 금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로 쉼없이 털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만큼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무슨 수를 썼더라도 뺏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지게 되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대비를 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인드로 지면 안 된다, 심리적으로 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넓게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동이 걸릴 때쯤이면 그때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저도 코인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전 영상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세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할 때인 것 같다. 바이낸스 이슈로 좀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길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이것마저도 개미털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니고 천천히 분할 매수 지금부터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생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저도 이게 정말 어떤 걸까, 이들이 이제 목적이 뭘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매집하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그냥 이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 분석을 해봐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여러분들만의 거를 잡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돌다리 두드려 본다고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두들겨 보는 것도, 저와 함께 두드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